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치권의 문제적 남자 김종인. 아까 이재호 상임고문이 90줄에 들어선 분인데 뭐 이러면서 너무 나이를 지나치게 높게 부르셨는데 82세이십니까? 뭐 한국 나이로 82세죠. 그렇죠. 40년생, 40년생이니까 네. 바이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일단. 바이든보다 근데 바이든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죠. 예. 이재호 상임고문께서는 약간의 견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90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말 계속 초미의 관심사긴 합니다. 관심사죠. 지금 최근에 인터뷰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언론마다 계속 인터뷰가 나옵니다. 근데 비슷비슷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뒤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분이 관심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향후 대선에서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제 관심사인 거죠. 아주 쿨하게 자발적 실업자가 됐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 갈게 하면서 손 흔들고 나오면서 진짜 쿨했을까요? 예, 쿨하지 않았죠. 속내는 쿨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쿨하지 않았냐면은 토사구팽이거든요.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면은 잡아먹힌다. 그러니까 이분의 효용 가치는 선거 때 있는 거라서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쿨하게 떠났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윤석열 총장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치 인생이 간단치는 않아요. 간단치 않죠. 일단 이분이 5선 국회의원이란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비례대표만 하셨죠. 비례대표만 5번. 선거에 한번 나갔는데 졌어요. 지역구에. 예전에 민정당으로 88년에 관악구에 나갔는데 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소야대가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때 누구한테 이해찬 뭐 의원이었겠죠? 그랬겠네요. 관악구면. 야, 두 분이 정말 정치 오래 하시는구나. 악연이 또 나중에 이제 발생을 하죠. 2016년에 선거에서 컷오프를 시켜버리죠. 이해찬. 근데 어찌됐든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이분이 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경제학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서강대 교수가 됩니다. 73년에. 32세에 서강대 교수가 돼가지고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사회민주주의 쪽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그때 이제 배운 것들. 그리고 이분이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그리고 보건사회 이제 지금 복지부 장관이죠. 보건사회부 장관도 하고 굉장히 경력이 많아요. 그리고 5번을 국회의원을 했는데 민정당에서 2번, 그 민자당에서 1번,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 2004년에도 사실을 했어요 그때. 그때 새천년 민주당에서도 1번, 그리고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번. 그래서 골고루 했다. 여야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골고루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색깔 자체가 사실 70년대 독일에서 공부했으면 기민당하고 이제 3인당이 득세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민당도 기독교 민주당도 우리의 보수당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정도로 진보적인 곳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기민당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생각이 초기에 배웠던 생각들이 상당히 진보적일 수밖에 없네요. 이 독일에서 그때 당시에 공부를 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경제민주화에 그 예전에 이제 87년에 헌법이 바뀌잖아요. 그때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는 거를 이분이 이제 지대한 공헌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의료보험제도가 박정희 때 나왔는데 그때도 의료보험제도를 이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료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복지제도, 뭐 사회 양극화를 줄이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들 때도 사실은 노인들에 대한 수당 나중에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팽당했죠. 또 토사구팽이라고 2012년에 그때도 그랬지만
경제민주화로 박근혜 후보가 잘 포장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좌클릭을 한 거죠. 그때는 또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경제민주화 선거 때만 얘기 나오고 그다음부터 바로 우클릭 폭주를 대통령이 하면서 또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이분이 배반당한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꿈꾸는 뭔가 그 다른 지대가 있는 거군요. 다른 지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분은 일단은 여러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국가는 진보와 보수가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보와 보수로 오가는 이유는 만약 예를 들면 진보가 막 힘이 세진다. 그럼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고 본인이 꿈꾸는 거는 이거는 지금 대통령제는 문제가 많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내각제, 의원 내각제를 항상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들 뭐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나라는 다 의원 내각제거든요.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 프랑스 같이. 그거는 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로 해서 이 경제민주화와 의원 내각제 그거를 고리로 이제 뭔가를 이제 도모를 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진짜 오랫동안 생존하고 번영했습니다. 이분이 81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 81년에 다들 꼬마들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그렇죠. 꼬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으로 따지면 이분만큼 그리고 무슨 국민은행 이사장도 하고요. 하여간 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력은 많다. 그리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게 김종인이다. 막 선거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당에서 그런 정도로 어쨌든 의식은 약간 깨어 있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의 인기는 또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 남을 어떻게 잘 만들어주는 그런 참모형이라고 봐야 될까요? 주제 파악이 굉장히 빨라요, 이분은. 2017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월 달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해요. 그랬습니까? 3월 말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선 나가겠다 그랬었구나. 일주일 만에 사퇴합니다. 그랬어요. 국민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 내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근데 한번 돌려보니까 지지율이 안 나왔구나. 안 나왔죠. 그러니까 개인 캐릭터가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팬덤 특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치를 하려면 중요한데 팬덤 정치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 세력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게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철새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합니다. 어느 정당도 어느 지지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네. 남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 이런 거네요. 근데 화법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나가서 더 독특하고 기분 나쁠 정도로 직설적이잖아요. 아사리판, 홍준표의 꼬붕. 일단 이분은 지금 이거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 강한 어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각제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고리로 해서 뭔가를 도모로 하려고 하는데 그 카드를 윤석열이란 카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국은 양당제와 다당제를 항상 오갔습니다. 양당제였다가 다당제였다가 양당제였다가 다당제였다가 이제 2012년 대선이 대표적으로 사실상의 양자구도였고 2017년 대선은 다자구도였잖아요. 다음 대선은 양자구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양자구도가 되면은 제3의 인물 은 힘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균열을 내야 됩니다. 그럼 어느 한쪽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 판을 흔드는 역할을 지금 그 판을 흔들겠다. 판을 흔들겠다라니까 저당은 안 돼. 이당 이를테면 민주당은 저 팬덤 정치 때문에 안 돼. 저기는 망할 거야. 국민의힘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여기도 안 돼.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럼 누구냐?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은 윤석열이다. 이런 식의 화법을 지금 구사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손을 잡을까요? 어떻게 그 전화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전화를 했을까요? 두 분끼리 어떤 소통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거는 없는데요. 제가 우연찮게 어제 또 윤석열 총장을 아는 분과 또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직 연락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비대위원장 같은 거 맡을 때 일단 전권을 줘야 된다. 정권을 줘야 되는 타입이에요. 왜냐하면은 약간 짜르 이런 별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이 특정 진영의 헤게모니를 흐트러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친노 패권주의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안철수 이게 대표 나가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해창 컷오프
정청래 컷오프 막 이렇게 하면서 친노 패권주의의 이미지를 상장 약화시키면서 일당으로 만들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보수 태극기 이런 데 뭐 강성 목소리 누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정권을 줘야 된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정권을 이제 줄 것이냐. 그러니까 뭐 정권을 준다라는 게 어쨌든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말을 이제 잘 들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었던 안철수 전 대표 아직도 지금 계속 독서를 퍼붓잖아요. 계속 뭐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그만큼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3지대론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합당을 안 한다. 그러면 안철수와 윤석열이 손잡으면 본인은 할 일이 또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를 눌러야 되는 거. 만약에 합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단일화 문제가 또 불거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유승민이 됐든 윤석열, 안철수가 됐든 그러면은 여기를 눌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누르고 안철수, 국민의당도 누르고 민주당도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사실상 그래서 선거운동을 김종인이 다 하고 있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의 구상은 결국은 이른바 밖으로 나가서 뭔가 만든 다음에 그걸로 독자적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국민의힘이랑 나중에 통합하는 그 구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3지대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제3지대란 말을 왜 싫어하냐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제3지대는 다 실패했습니다. 대선을 한정을 하면은 옛날에 뭐 문국현 뭐 해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3지대란 말은 없다라는 말까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1지대는 민주당, 제2지대는 국민의힘, 제3지대가 이렇게 되면은 제3지대는 결국 실패한다는 프레임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란 말을 끊임없이 쓰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뭉치면 여기가 더 세지면은 여기가 제2세력이 되는 거지. 무슨 제3지대야. 이런 말을 지금 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히려 안을 흡수 통합시키겠다. 그게 얼마나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그러면서 마크롱 얘기를 계속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자기가 작은 정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양당을 다 조금씩 흡수하면서 커졌거든요. 공화당하고 사회당 쪽을 막 흡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제3지대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거 어떻게 보면 르팽의 극우정당이 있잖아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속 남으면 당신들은 극우정당이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합류하면 전진당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또 암시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깔고 지금 발언들을 다 하고 있다. 민주당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 같고. 그렇죠. 재밌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용인휴게소 부근 갓길에서